안녕하세요. 강한학원에서는 앞으로 대송고 전문반을 확대 운영할 생각인데, 그래서 대송고 시험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은 이미 강한학원 저희 밴드에 시험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총평이 올라가 있는데, 그거를 선생님한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대송고 국어를 맡고 계신 박주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국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시험 범위는 크게 교과 영역과 모고 영역, 외부 지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물론 외부 지문은 비문학입니다. 첫 번째 교과 영역에서는 문법과 문학 중심이었고요. 여기서 특이점은 학습활동이 어느 정도 비중을 높게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활동은 말씀해 주시면 수행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과서 이내에 주요 단원 맨 뒷장에 있는 학습활동인데요. 네. 이 학습활동 문제가 문학, 비문학 포함해서 총 5문항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과 영역에서 문법은 지난 중간고사 범위가 중첩되어서 의문의 변동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4단원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가 나왔는데, 물론 비중은 4단원 비중이 높았습니다. 문학은 3단원 극갈래와 교술갈래가 나왔었고요. 극갈래, 교술갈래 마지막 학습활동에서 희곡에서만 3문항 정도로 높은 비율로 출제되었습니다. 모의고사 영역은 6월 학평 문학 전체가 나온다고 했었고요. 실제 출제된 지문은 고전소설 홍계월전이었습니다. 이때 특이점은 홍계월전 이 고전소설에서 모의고사 장면이 아니라 다른 장면의 지문이 출제됐었고요. 저희는 강한학원에서는 다른 장면의 지문을 모두 공부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내용을 파악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지문은 비문학이겠고요. 네, 여기서는 저도 항상 시험 범위를 학생들에게 받아올 때 특히 이 외부 지문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설명문, 논술문 이것이 비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예전 7차 교육 과정에서도 제가 많이 참고해서 내용을 보았는데요. 설명문 표준어와 방언에서 역시 선생님이 발췌를 하셨고, 또한 조금의 편집도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가져온 지문입니다. 또 하나는 수능의 옛 형태였는데 그 당시에는 신경향이었죠. 갈래 복합이었고 현대시와 비문학의 복합 장르였습니다. 그리고 수특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물로 처리를 했었는데요. 수특은 2026 EBS 수특 교재에서 복사를 한 것이지만, 실제로 2016년에도 그와 같은 작품의 내용이 EBS 수특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와서 학생들과 함께 기말 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씀 정리해 보면 문학이랑 문법이랑 그 다음에 수특에서의 작품, 문학 작품들은 이미 어디서 나온다고 공개가 됐었고, 그 다음에 공개되지 않은 학생들이 바로 시험지에서 풀어야 되는 문항들은 비문학 지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강한학원에서는 이 시험 대비를 할 때 좀 문학에 치중을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업이 비문학을 대비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외부 지문이니까. 그럼 이제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강한학원 국어 시간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영역에 외부 지문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학생들의 독해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구조 독해 방법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단별로 각각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잡아내고, 또 지시어 접속어를 따라가면서 밑줄치기,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서 전체 내용의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을 가장 중시하면서 첫 번째 문단을 기준을 삼아서 읽으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험 범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이번 시험의 총평,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부모님들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만약에 80점을 받아왔다. 그러면 이거는
잘 본 점수인가 아니면 좀 못 본 점수인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나 뭐 전체적인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우선 난이도는 이번에 좀 특이하게 최상부터 하까지 골고루 분포됐었고요. 네. 그러면 종합해보면 그래도 상 정도의 난이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비문학 외부 지문에서 난이도 문항, 최고난도 문항들이 5문항이 집중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선생님은 여기서 가려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전제한 대로 비문학의 외부 지문은 중간고사에 이어서 역시 외부 지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비문학 영역 대비를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비문학 구조 독해 방식으로 학습을 했었고 학생들에게 고1 국어부터 수능 국어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교 의도가 잘 반영된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문학 외부 지문이 어떤 영역인지 알 수 없게 나오고 모의고사 범위라 하더라도 문학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지문과 중복되지 않은 다른 장면의 지문이 출제될 기조는 항상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중간고사에 이어서 기말고사에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비문학과 문학은 수능학습 차원으로 폭넓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문학은 고난도 수업으로 구조 독해 방식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요. 문학은 전문을 보는 수업으로 그렇게 공부할 것입니다. 또한 문법 같은 경우에 공통국어 1학기 동안 문법은 중하 정도의 쉬운 난이도를 보였고 문법의 범위를 넓힌 형태였습니다. 교과 문법 기본학습과 문법 이해독 학습, 반복적 문제 풀이 정도로 학습하는 학생들은 다음 시험에서도 문법에서는 실수 없이 모두 마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딱 들었을 때 요점을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이어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자녀분한테 문법은 교과서에 나오는 만큼만 공부하고 문학은 꼭 전문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 작품은 고난도의 지문을 연습하는 수능 위주의 훈련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저희가 대성고 전문반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험도 이렇게 분석을 해줄 거라서 박주민 선생님의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 어떤 총평이나 문항 난이도 분석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